안녕하세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접시 깨진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혼잣말 에세이. 잠시 제가 작업을 안 한 게 있다 보니까 잠시 끊어놓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 시작 초기라서 아마 초입 부분일 겁니다. 혼잣말 에세이. 접시 깨진 날. 여러분 혹시라도 유리라든지 때로는 접시 아니면 유리컵이라든지 유리잔이라도 혹시나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트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이렇게 녹화 제작을 하고 나서요, 또 어김없이 저녁 너울이 지어 갈 때쯤에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야동을 또 보면서요. 그리고 깨끗이 목욕 재개를 한 이후에 또 어김없이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시원하게 하나 안 걸친 알몸의 상태로 거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어제 해주셨던 며칠 전에 끓여주셨던 미역국을 또 다시 데펴서 차디찬 밥에 미역국을 말아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밥이 양이 생각이 좀 적었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오랜만에 또 식사를 하고 가셨길래 뒤늦은 아침 겸 점심을 또 2배로 따따블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배는 고파지더라고요. 그렇게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나면요, 공복감이 이렇게 크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거나 점심을 먹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나른해지고 또 게을러져서 그런가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유튜브 업로드 방송할 때만큼은 공복인 상태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작업을 마치고 저녁 너울이 지는 시간에 드낮은 아침 및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제 어머니께서 또 삶아주신 국수를 좀 많이 삶아주셨어요. 좀 손이 큰 편이셔서 반 이상을 삶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박김치, 물김치를 해서 국수를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남은 국수가 말라 좀 비틀어져 있길래 찬물에 좀 헹궈서 국수면을 좀 풀었고요. 그리고 커다란 그릇 접시 안에다가 국수를 올려놓고요, 비빔국수를 또 해먹으려고 저만의 특유의 비법인 고추장 1숟가락, 설탕 밥숟갈로 2숟가락, 그리고 식초 제가 시큼한 걸 좋아하니까 식초 어느정도 좀 추려 넣고, 그리고 이제 김치가 좀 여분으로 어머니가 먹다가 좀 남으신 게 있으셔서 그 김치를 꺼내려고 그 밑에서 받쳐서 들어야 되는데 윗뚜껑을 자꾸 드는 바람에 순간 김치 반찬 그릇이 떨어져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딱 정확히 3등분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멍하니 벙쪄서 보고 있었어요. 좆됐다. 돈도 못 벌고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들이 또 집에 없는 살림 또 하나 깨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겁이 나더라고요. 나이 42살에 요즘 눈치 아닌 눈칫밥도 먹고 사는 저인데 이런 걸로 또 깨트렸다는 것 때문에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냉장고 안에서 김치관 안에다 깨트린 그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다가 김치가 깨져서 좀 너저분하게 된 거를 저도 모르게 그 김치를 주워다가 그것도 아깝다는 핑계 삼아, 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궁핍해진 가난함 때문에 그래서였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깨져 있는 그 유리 그 반찬 그릇을 치우는 와중에 김치 무더기로 덮어져 있는 그 김치들을 들어다가 제 국수 면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이 또 3조각이 나 있어서 좀 불길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접시가 깨지거나 유리가 조각이 나도 딱 3조각이 나면은 불길한 징조라고 하잖아요. 그보다도 나이 42살에 어머니에게 눈칫밥 아닌 눈칫밥으로 겨우겨우 꾸역꾸역 먹고 살고 있는 제가 또 혼이 날까봐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고 참 부끄럽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때로는 또 처량하게 느껴졌고요. 아무튼 배는 고프니까 빨리 국수는 먹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반찬 그릇 깨트린 것 때문에 또 괜히 죄송해서요. 아무튼 비빔국수를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딱딱한 게 입에서 씹힌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입에서 손을 넣어서 빼봤더니 세상에 유리 조각이 나온 거예요. 어우, 다행히도 혀나 다른 데 잇몸 같은 상처는 안 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요, 국수를 먹으면 우럭우럭 먹다 보면 이렇게 꾹꾹꾹 삼키잖아요. 사실 제대로 씹지도 않고. 처음에 그렇게 먹기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먹을 때는 그렇게 유리 조각이 나온 거죠.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유리 조각을 다행히 이렇게 빼고 더 이상 국수를 못 먹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음식물도 제대로 버려지지 않게 되더라고. 조금 맛이 시거나 밑반찬이 약간 시거나 유통기한이 좀 한 달, 두어 달 지나도 꿋꿋하게 먹게 되는 게 이 가난한 사람의 힘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아무튼 국수를 비벼서 유리주걱은 좀 나왔지만 맛있게 배를 채웠답니다. 깨져버린 유리 방찬 그릇을 그래도 신문지에 곱게 싸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한테 손이나 배진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고요. 아니 근데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그렇게 담은 상태로 이제 다시 거실을 들어오고 있는데 까마귀가 뜬금없이 갑자기 깍깍 하고 우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왜 까마귀가 울면은 인근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지인의 동물이나 뭔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뜩이나 접시 깨진 날에 또 이러니까 또 날이 흐릿하게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왠지 우울하게 흐릿한 날인 것 같은 느낌도 또 들대요. 또 만에 하나 또 이런 날 여동생네 가는 중간에 딴짓거리 하다가 맨홀 뚜껑을 또 밟게 돼서 아주 쓰리 악재로다가 삼악재가 펼쳐지는 건 아닌지 아는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동생네로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기 위해서 딸기를 사러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딸기 참 먹음직스럽죠. 저도 참고로 딸기 참 좋아하는데요, 어머니한테 참 죄송한 게 있고 하니까 딸기 사러 가게 되었는데, 동네 마트 할인마트인데도 불구하고 딸기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9,900원이나 더라고요. 세상에 만원 안짝인데도 솔직히 저는 그것도 무섭다고 후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제가 예전에 모았었던 동전들 중에 100원짜리 동전을 제가 1979년도 동전들만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1979년 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조금통 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도 생각으로 많이 모았더라고요. 주먹만한 돼지 저금통 그 형광색으로 된 거였는데 그 배를 가르고 머리를 쪼개서 그 안에서 1979년도 되는 동전들을 모아서 정확히 딱 3,500원어치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잔돈으로요. 35개를 모았죠. 왜냐면 동네 맞은편 마트 맞은편에 허름한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새끼손가락 2마디만한 딸기, 작은 딸기들을 3,500원 팔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러 갔다가 집에다 놓아두었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간 그 여동생 집에서 내가 유리 그릇을 깬 걸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집에 돌아오는 게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딸기를 시켜서 접시에 잘 예쁘게 차려놓고 그제서야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고민 걱정을 했습니다. 42살에 말이죠. 유리그릇 하나 깬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딸기를 사다 들어 갔을 때 참 그 궁색 맞은 그 지질이 절절히 처량했었던 그 ASMR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부금을 좀 끌게요. 윤호가 접시 깨진 날에 어머니한테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기 위해서 딸기를 사러 갔었던 ASMR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와, 오늘은 진짜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할 이후에 어제 어머니가 국수를 삶아 주셨는데요. 그 국수를 먹기 위해서 그 오래된 김치와 식초와 고추장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넣어서 그 비빔 국수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요. 참 일진이 사놨다고 유리 그릇을 깨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한테 돈도 잘 못 벌고 돈도 못 버는 아들 녀석이 집에서 그렇게 크나큰 사고를 치게 되니까요, 죄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한테 없는 돈 있는 돈 저금통에 있는 거 탈탈 동전들 다 모아 털어서요, 요즘 딸기값 좀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좀 하나 사다 드리려고 지금 여동생네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진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난 이후에 세상에 까마귀가 울더라고요. 진짜 악재 중에 악재죠. 그래서 지금 동네 마트를 가서 여자들한테 그렇게 갱년기에 좋다는 석류나 혹은 딸기를 한 상자 사갖고 왔어요. 어머니한테 좀 사과해봐서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오늘 하루 실물 수가 있는지 자꾸 실수하는 실수를 해서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딸기값을 좀 싸야 될 텐데 말이죠. 딸기가 한 닭대 얼마나 안녕하세요. 세일하는구나. 이거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기침하면 큰일 하잖아요. 감기 조심하시죠, 사장님. 지금 오늘 할인마트에 갔더니 딸기가 9,000원씩 합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부네. 동네 할인마트 맞은편에 작은 과일 가게가 따로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에게 딸기 좀 적게만 3,500원짜리 한 팩 사가지고 집에 다시 갑니다. 제가야 늘상 가위에 눌리거나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항상 절 구해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다음날 어머니한테 보답삼아 딸기를 사다 드렸었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어머님한테 용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에 다시 와서요, 딸기를 넣고,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참 울진이 너무 안 좋고 실물수도 많은 날이라서 여동생네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좀 듣더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저 오늘 너무 힘듭니다. 진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듭니다. 진짜 뭐 하나 주워 먹겠다고 그 유리그릇 된 거 그거 밑에 받쳐서 잡았어야 되는데 뚜껑 잡고 들다가 뚜껑이 미끄렁덩 해시면서 반찬, 김치 반찬 다행히도 좀 적게 들어있었는데 그거 덩그러니 떨어져서 깨져 보이더라고요.
왜 접시도 세 조각 난다 하면은 그냥 하루 불안불안하고 일진이 안 좋다잖아 자녀는. 아니나 다를까 그릇 치우고 다시 밥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신문지에 곱게 싸서 쓰레기봉투에 버렸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까마귀가 울더라고요. 저 오늘 하종일 이 손 유실물수 실수 투성인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리그릇 깨진 날에 어머니한테 딸기로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들의 고군분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또 어김없이 마이크에 잡음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아마 바람이 특히 더 유난히 또 부는 날에는 지직 퍽퍽퍽퍽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ASMR을 할 때는 이어폰이 달려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태블릿 자체만으로 녹음 버튼 눌러서 ASMR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딸기를 사러 가는 길에 주저리 혼잣말 하다가 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딸기를 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좀 버벅 되면서 들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네 할인마트인데도 불구하고 딸기가 저한테는 많이 비쌌습니다. 9,900원, 또 9,000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거 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에 있는 장롱에 1979년도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을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해서 그 모아둔 동전의 돼지저금통에 배를 갈라서 35개 되는 100원짜리 동전들을 들고 집 맞은편 마트 맞은편에 허름한 과일가게 가서요 3,500원짜리 하는 딸기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참 처량하고 참 비참하더라고요. 아무튼 동생네 가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길에도 말도 못 꺼냈습니다. 혹시나도 기분 잡치거나 화를 많이 내실까봐. 가뜩이나 동생이 공동 육아 하시느라 많이 피곤해 쩔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는 집에 오자마자요 바로 이제 그 딸기를 씻어서 접시에 올려놓은 상태로 어머니한테 이 사실 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낮에 유리 반찬 그릇 김치 꺼내다가 깨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죄드리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딸기 과일 사왔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냥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도 돈도 없을 텐데 무슨 비싼 딸기 사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돈 좀 돼가지고 겨우 좀 사오게 되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께서 갑자기 딸기를 어느 한순간에 왕창 다 드신 이후에 공과금이 여태까지 나온 거를 다 하나하나씩 영수증들 하나하나씩 금액대를 체크해 보시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순간 저와 어머니는 눈을 마주치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지긋지긋한 공과금 거지서들 진짜 죽을 맛입니다. 진짜 돈도 못 벌고 있고 또 직타고 따로 숨겨둔 큰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돈도 없는데 딸기는 왜 샀냐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저는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지막히 들려오는 어머님 목소리에서요 저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저는 일찍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했었던 유튜브 업로드를 저는 요즘 들어서 어머니가 잠든 시간, 새벽 늦은 시간에 저는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하고 난 이후에 그날 아침 해가 뜨고 점심 12시 때가 되면은 유튜브 업로드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자꾸 어머니를 여동생네 집에
모셔다 드리질 못합니다. 한낮에 말이죠.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이른 시간까지 그러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어머니가 운동 갔다 오신 소리를 듣고 문 닫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잠에 깊게 들었었는데,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분다잖아요. 태풍 경보주의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잠깐 창문을 열어놓고 가셨었는지 거실 쪽에서 뭔가 투둑하고 물건이 떨어진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보니까 점심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늘 덮었던 이불 후 먼지를 털어내고요. 그리고 이불을 곱게 접고 물 한 가득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이 방송하는 방에 와서 새벽 늦게나마 업로드한 이후에 오늘 할 방송 내용들을, 컨텐츠들을 외장우드에 가지고 와서 이쪽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사실 딸기는 말이죠, 저는 항상 언제 늘 사왔었냐면요, 항상 제가 가위에 눌리면요, 그 사람이 끙끙 앓고 시름시름 앓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저를 부스부스 이렇게 깨워주시면 저를 구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음날에 그 고마움에 딸기를 한 팩 사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저를 가위에 눌린 것에 구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며 딸기를 선물해줬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잠이 들었을 때 끙끙 앓거나 뭔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잠이 들게 되면 꼭 깨워주기로요. 그래서 했을까요? 최근에도 어머니가 끙끙 앓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저를 깨워주면서 저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저는 딸기를 사다 드렸고요. 요즘 들어서는 어머니가 코 골며 참 잠 잘 주무시던 분이셨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시는지 뭐라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불러보며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이러십니다. 왜? 그럼 저는 이럽니다. 어머니 가위 눌린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니다 그러는데, 한 며칠쯤 지나면은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아버지를 꿈속에서 뵀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외할머니를 꿈속에서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자꾸 보면은 안 좋은 꿈이라고.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 자꾸 널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절대 낯선 곳이든 어디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도 가난이라는 그 압박,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으시는지 어머니도 이제 꿈자리가 석연치 않으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참 죄송하고 또 미안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젠 가위 눌린 날도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제가 실수로 무언가를 깨거나 집에 위안이 불화가 될 만한 짓거리를 한다 싶으시면 너무 죄송한 마음은 제가 이렇게 이실직고하고 또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막 화를 많이 내시고 막 승질도 많이 부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젠 전혀 그러질 않으시더라고요. 아이, 괜찮다,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그리고 뭐 그런 거 뭐 또 딸기까지 사오냐, 비싼데 말이야, 이런 말을 하시니까 아유, 참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하루 유리 반찬 그릇이 깨지고, 또 입안에 그 움켜쥐어 주워 들었더 비빔면에 넣어 비벼 먹었던 김치 안에서 유리 판편이 입 안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 까마귀가 울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머니와 저는 수북히 쌓인 공각은 고지서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도 저도 처량하게 꼴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멀뚱멀뚱 쳐다보던 날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꿈에서 어서 빨리 깨어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미안합니다. 이 못난 아들 어머니한테 맛있는 식사 대접 외식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비싸다고 하는 이 딸기 하나 진짜 눈치껏 진짜 동전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렇게 사드릴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안했었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어머니에게 불효라고 하는 정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만렙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모님 살아생전에 진짜 잘해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니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나중에 부모님이 가시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살아간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내가 편의점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마음의 이야기를 너스레를 떨거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걱정하는 말만 계속해서 연이어 큰 고려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돌아가시고 간 이후에도 장례식장 안에서 빈소 앞에서 아버지한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연금복권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빈소 첫날 그날 밤 혼자 아버지 빈소 앞에서 다 꺼져가는 향을 또 피우고 또 피우면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딸기는커녕 그리고 양질 좋은 소고기 한번 제대로 구워서 바쳐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죄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는 새삼 깨닫게 되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영원한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짝사랑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표했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이 홀로 남으신 이 어머니조차도, 그리고 이 집 한 채 이거 하나만이라도 어떻게든 좀 잘 좀 지켜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렇게 딱히 잘 되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하나 이뤄놓은 거 하나 없고 통장 잔고에 돈도 별로 그다지 많지 않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이 시기에 현 세대 이 시국에 코로나19보다 가장 더 무서운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참 어제도 또 그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 전전 전에도 저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발버둥을 쳤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었고, 영원할 줄 알았던 편의점 알바 일자리도 진짜 부지런히 일했고 흐름 없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남들은 저를 다 인정하고 저를 찾아주었지만 정작 저를 일시키고 저를 가르쳐 주었던 그 모든 분들은 저를 외면하고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뭐랄까 이룬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듯한 나날인 것 같았습니다. 추억 아닌 추억이 되어버린 편의점 알바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힘들고 고되고 가난이라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관할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들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도 해봤고 무려 3번이나요. 그리고 근로장려금도 남들 다 받는 거 저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다시 한번 신청하러 갔다가 빠꾸를 받고요. 참 우습죠?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미끄러뜨리는 게 그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나라에서나 각계 각처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형평성 있게 잘 돈을 지급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복지라는 그 시스템이 저한테는 새빨간 거짓말로밖에 와닿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100% 돈을 지원을 해주고 뭐 어떻게 해준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날 당일날 뉴스 보니까, 저녁 뉴스 시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신은 빚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책 지원금을 안 해준다, 또 어떤 데는 또 뭐 때문에 안 해준다 이런 핑계거리로 그렇게 소상공인을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을 흘리게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쌍둥이 조카들을 시키는 여동생 앞에서 제가 이런 하소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에서 말이야, 뉴스로 지원 정책금이다, 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한테 돈을 대주거나 아니면 세금이나 좀 뭔가를 감면해줘서 좀 살기 좋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여동생한테 했는데, 여동생한테 저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그런 거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를 해서 관계각처, 부서, 비리, 공무원 새끼들 다 싸잡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들 왜 안 하게 싶겠습니까? 근데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생충 하면 사진 로고를 올리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빠꾸받고 미끄러졌던 그 사연과 녹취 파일들을 올리면서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도움도 주질 않더라고요. 딱 한 명,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하러 갔을 때 딱 세 번째 만남이었었던 또 다른 그 상담자는 딱 한마디만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잘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 보험료 감면이라고 하는, 면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도움을 준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또 다시 구청에다 알아보니까 그조차도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치 어쩌저쩌 이야기하면서 뭐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둘러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밖에 안 해주시더라고요.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고. 아휴, 제가 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분을 토했죠. 유튜브 영상으로 남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나라냐? 진짜 극단적인 선택 아니면은 진짜 칼 들고 동사무소라도 뛰쳐 들어가서 진짜 칼부림을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라 어디에 각처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울분 아닌 울분을 여동생한테 쏟아부었던 적이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홀로 가시고 난 이후에 바깥에서 바람이 몹시 많이 부는지 동네 골목길 사이사이에서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소리에 잠시 문 밖을 나가 봤는데요. 우편함통의 세상에 거의 다 왔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공과금 고지서가 딱 하나 또 있더라고요. 어머님의 휴대폰 요금서였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3월 중순을 접어서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제가 지난 날 연금 복권에 거의 낙점이 되고 나서부터는 참 상실이 컸습니다. 2월 한 달 내내 7등이 꾸준하게 당첨이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왠지 연금 복권 1등 당첨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플랜 B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를 하다가 패가 망신하거나 안 좋은 일이 터질까봐 그 20년 동안 매월 15일마다 월 390만원씩 연금 복권 당첨 1등 당첨되면 그 돈 받아가면서 먹으면서 살라고 그런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에는 거의 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펼쳐보니까 만원 한 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로또 자동 5,000원을 하고 5,000원 한 장을 낀 그 지갑을 들고서 집으로 터벅터벅 점점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네요. 그 로또방 맞은편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라에서 지정된 약국이라고 해가지고 평일날 구입하지 못한 마스크 오브제로 인한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저도 솔직히 그 줄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1,000원, 2,000원 하는 그 마스크를 사지 못할 만큼 가난함에 저는 그냥 눈여깃거리로 보다가 4개월 동안 차고 다녔던 마스크를 코 위로 올리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마스크에서 똥냄새가 나더라고요. 똥냄새가. 그래서 턱 밑에 개고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자주 들렀었던 분식집이나 혹은 가끔 빵 냄새가 나는 빵집을 제과점을 지나쳐 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더 푹 숙이거나 아니면은 큰 길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 사이사이 길로 돌며 또 돌아서 먼 발치로 걸어오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하냐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살아야 하니까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밥에 물을 말아서 밥을 먹을지언정 뭐 따로 뭐 주전부리 할 거를 찾거나 떠나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때 투석하시던 중에 입맛 없을 때마다 한 잔씩 타드렸었던 믹스커피의 한 잔으로 마음을 좀 위로를 해보거나 때로는 여동생네 갔다가 여동생이 조경해주는 밑반찬이나 반찬 그리고 라면 등을 얻어갖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요 더 극심하게 처량해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항상 어머니는 제 등 뒤를 바라보면서 걸어오셨는데 어제도 그제도 저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 왜소해지고 참 작아지셨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랑 단둘이 있으면요 늘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쌍둥이 조카들이 커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아니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요 잠시나마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잠시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이제 3월의 끝자락에 들어서게 되면요 3월 30일이나 30일쯤 되면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서 또 어마어마한 큰 돈을 부과해야 될 고지서가 나올 텐데요.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돈 나올 때도 없고 돈 벌만한 것도 하나 없는데 진짜 싱숭생숭하면서 부지런히 유튜브 업로드 영상 하는 거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껴질 때가 참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광고 수익률이 좋아서 광고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0만원이나 딱 100만원만이라도 딱 벌어봤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로서 그에 대한 뭐 꿀팁이나 정보 그에 대한 웃지 못한 이야기나 혹은 무서운 귀신 목격담이나 알고 들었던 귀신 이야기나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왔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추억팔이 이야기도 몇 번 해보고 때로는 CCTV 영상에서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며 이야기하고 때로는 토요일 로또 하는 그 길거리에서 로또 2등 한창 잘 나온다는 로또 방으로 향하는 그 길거리를 촬영을 하거나 로또 1등 당첨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점점 더 지치고 또 힘들고 또 나른해지고 또 게을러져서 잠만 자꾸 쏟아집니다. 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봄이 또 어느 순간 또 금방 후딱 지나가서 무더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찌든 듯한 습하고 탁탁 답답한 공기 중에 무더위 속에서 저는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에어컨 한번 못 틀어보고 심지어 지금 집에는 선풍기도 이제 못 틀어보고 요즘은 노트북이나 오래된 태블릿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요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요 들고 다니는 선풍기를 팬 삼아 이렇게 뉘어놓고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나이 42살 먹었어도요, 이 들끓어오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길 가다가도 여자 덮치고 싶은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불확실함, 불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끄러운 얘기인 걸 알면서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위로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요. 또 많이 했다 싶으면 요새는 2번 겨우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요, 농롱해진 마음과 좀 여유로운, 좀 잠시 위로가 돼주는 위로가 돼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돼서요,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합니다. 자기 위로 너무 많이 하면 조루가 온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관계를 맺게 되면 스스로가 진짜 빠져버린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성에 처음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진짜 자기 위로를 하염없이 막 퍼부어댔던 제 자신이 있었는데 말이죠. 군대에서는 무슨 약품을 탔는지 잘 발기도 되지도 않고, 그런 뭐 자기 위로 할 만큼 그런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자기 위로하는 시간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욕망 아닌 욕정으로 들끓어 올라서 자꾸 야릇한 상상을 하거나 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오늘도 유튜브 혼자만 에세이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또 어김없이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빠르게 어떻게 해서 하면은 자기 위로를 해서 또 그 시열과 그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촉감을 느끼기보다는 빨리 싸고 빨리 씻고 빨리 밥을 대강 차려 먹고 빨리 여동네 쌍둥이 조카 애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패턴을 경우를 보이고 있죠.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해서요, 19금 아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접시 깨진 날에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없는 돈 삽실반 모아서 좀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는 아니었지만 어머니한테 딸기를 대접해 드렸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가난, 그리고 로또, 그리고 과연 저는 1등이 되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일 1 자기 위로, 아니면 혹은 1일 2 자기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욕정과 욕망에 관한 들끓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소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참 이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가난이라고 하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가난,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딸기만큼이나 시큼새큼한 만큼 사랑도 하고 또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희망이자 소원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